당연히 a가 0이 아닐 때고요. 여기서 a를 뭐라고 하죠? b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배우긴 했지만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랑 똑같은 거고, 직선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 이 결정되면 직선은 단 하나로 결정이 되죠.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점이 결정되면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되고, 우리 1차 함수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울기랑 y절 표현이 결정되면 단 하나로 결정이 된다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 B가 결정되면 그 직선 하나잖아. 그치? A, B가 결정된 직선은 하나죠. 그리고 다시 얘를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기울기가 A고 y절 표현이 B인 직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얘를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뭔지 봅시다. 이건 이제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될 거야. 그치? 얘는 뭐지? 그치? 그죠?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이요. 이건 다 되죠? 또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1, y1을 지난다. 이거 돼야 되잖아. 되는 게 끝이 아니고 문제에 나오면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y는 k x 빼기 1 더하기 2 이러면 당연히 풀 수 있거든? 아,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 2를 지나는 직선이겠구나가 되잖아. 근데 너 이렇게 나오면 못 풀더라고. 같은 식이잖아, 그치?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또 못해. 그래서 너희들이 착각하는 게, 항상 실수라고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 문제에 얘가 나와서 못 풀어. 나한테 질문을 해. 얘는 이렇게 해야 되죠? 알아요. 실수해요. 못했어요. 이러는데 이거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야, 얘들아. 그걸 연습을 해야 돼. 그게 공부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같은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죠? 그거 해야 돼, 얘들아. 1차 함수는 대충 요 정도 하면서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복습하자면, 이게 어떻게 되더라? 그래프가 절대값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죠. 그래프가. 이거는 중1 과정에서도 했던 거예요. y는 ax고 정비례 반비례 하면서 이런 거 이거 하면서 했던 거죠. 절대값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음수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 그치? 양수면 증가고 음수면 감소고, 그치? 절대값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a 값이 양수고 b 값이 양수면 이렇게 되고, 몇 사분면 지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지나고, a 값이 양수고 b 값이 음수면 1, 3, 4, 4분면 지나고, 뭐 양수, 음수 그거에 따라서 몇 사분면 지나는지 이런 것도 해야 돼요. 1차 함수. a 기울기 뭐 이 정도. 직선은 사실 이 정도 알면 되고, 이거 봅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가자면, 뭐 고1 과정에도 그렇지만 고2 과정, 고3 과정 하면 우리가 기울기, 기초부터 보면 기울기라는 게 뭐였어요? 그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이걸 봐야 돼. x 증가량, y 증가량이라는 걸 봐야 되고, 그 이제 심화 문제고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 나오면 막 기억 니은 디귿에서 옳은 것 그래프 주어지고 그런 게 나와요. 나중에 너희가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나중에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도 배우고 막 그런 초월함수 이런 것도 배우는데, 거기서도 막 기억 니은 해갖고 막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막 이런 게 나왔어. 그럼 보자마자 기울기라는 거 생각을 하면 접근은 가능한데, x2 좌표를 어떻게 구하고 x1 좌표를 어떻게 구하고 이러면 못 구한다고. x1, y1이 여기 있고 x2, y2가 여기 있어. 그럼 x2 빼기 y1분의 y2 빼기 y1은 양수지. 기울기로 보면. 맞아요? 그런 게 보이면 이제 어려운 문제도 좀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다시 x좌표, y좌표가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있으면, 비율꼴로 있으면 기울기를 생각을 해야 돼. 반대로 y가 밑에 있고 x가 위에 있어. 그럼 그냥 기울기 역수겠지. 맞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기울기다 하면은 그건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중2 과정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돼야 돼요. x, y가 분수꼴로 돼 있으면 기울기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 1차 함수는 대충 이 정도만 알아도 되고요. 이차 함수 마찬가지로 a가 0이 아니고, 자, 2차 함수 시작은 요거예요. y는 ax 제곱이에요. y는 ax 제곱. 만약에 a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여기서 시작이야. 자, 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고, 그치? 아래로 볼록이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식이 변형이 돼요.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 노란색에서, 아니 흰색에서 노란색 됐다는 거는 그래프가 모양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프 모양은 A가 결정해. 반대로 얘기해서 A 값이 달라지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거고, A 값이 같으면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 그럼 BC가 의미하는 건 뭐니? 그치,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너희가 여기서 평행이동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평행이동하는 거는 x 앞에 뭐 개수가 붙었는데 어떻게 평행이동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평행이동 가능하죠? 그치? 예를 들면 y는 뭐 3x 제곱이라는 게 있고, y는 3 이런 게 있어. 얘는 지금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죠.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그때 우리 도형의 이동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 대표점만 생각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얘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자, 얘를 전개하면 뭐야?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2죠. 맞아요? 그치? 자, 전혀 없던 1차, 1차랑 상수가 생겼어. 그치? 1차항의 개수가 뭐 붙었다고 해서 뭐 그래프 변형이 된 게 아니에요. 평행 이동만 한 거예요. 그치? 반대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최고차항 개수가 3인 그 꼭지점, 요런 걸로 바꿀 수 있어야 돼. 평행 이동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항상 대표점 이동하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죠. 원의 방정식도 원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만 생각을 하면, 몇 콤마 몇 이동했구나. 그렇지? 반지름이 바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대표점 잘 생각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이런 꼴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죠. 자, 요거의 장점은 뭐야? 꼭지점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맞아요? x가 p, y가 q일 때 꼭지점이 p, q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해 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거 추계 방정식 꼭 외우라고 했어.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추계 방정식이 뭐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서 a가 양수면 축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최대값을 가져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죠? 음수면 최대값을 갖고, 그치? 그래서 꼭지점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도 있고 식 변형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얘는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을 해줘야 돼. 어떻게 바꾸더라? 어떻게 바꿔서 A로 묶을까? 할 수는 있어야 돼, 얘들아.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랑 비슷해요.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는 거잖아. 그 얘는 완전 제곱식 바꿀 때 어떤 꼴이 와야 되니? 이거 반의 제곱이 와야 되죠. 이거 반의 제곱하면 뭐야? 얘가 와야 되지. 근데 없던 거를 더해줬으니까 다시 빼줘야 되죠. 뭘 빼야 돼? 4, 요거 곱한 걸 빼야 되니까 4의 1분의 얘를 다시 빼줘야 되지.
맞아요? 그럼 얘를 다시, 얘는 뭐의 제곱이에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고, 그치? 더하기 c 마이너스 4a, 통분해서 써줄게요. 나온 김에. 통분하면 뭐니? 4a분의 마이너스를 합시다. 마이너스 b제곱 빼기 4ac 얘죠. 그래서 자, 요거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알 수 있지. 맞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외울 필요 없어요, 얘들아. 그냥 축의 방정식만 외워서 이게 숫자로 나오면 그냥 대입하면 끝이잖아, 그치? x값 대입하면 y값 금방 나오죠. 근데 굳이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되는데 외워서 넣는 것보다 그냥 숫자 넣는 게 더 빠를 거야, 얘들아. 그죠? 이거 어차피 외우면 어디 다 나중에 까먹어. 그래서 중요한 건 축의 방정식 꼭 외우시고요. ax제곱,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걔는 항상 나오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런 거 나오죠.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거야. 이때 ABC의 부호를 결정하여라 이런 거 나오지. 뭐 별거 아니에요. 자,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위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음수지. 그 다음에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찾지?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A랑 B 부호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A, B 부호 다르다. 이것도 그냥 뭐 중학교 때 외우라고 해서 외웠어요가 아니고 축이잖아, 축. 지금 축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근데 축 우리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지. 얘가 음수라는 거는 얘가 양수라는 거지. 얘가 양수라는 건 A, B 부호 같다는 거죠. 그 A, B 부호 같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맞아요? C는 뭐야? X에다 뭘 넣어야 돼? 0을 넣으면 C잖아. C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왜 저렇게 될까 조금 한두 번이라도 생각하면 갑자기 나와도 안 까먹고 푸는데 그냥 암기식으로 외우면 아 이렇게 있으면 뭐였고 이렇게 있으면 뭐였고 그렇게 외워버리면 까먹으면 아예 손도 못 대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조금 원리를 생각하면서 공부합시다. 이차함수 대충 이 정도 보고 문제 몇 개 풀면서 합시다. 그래프 그리는 거 간단한 거 할 수 있고, 이제 1차 함수 보통 그릴 때 우리는 실수 전체에서 그랬지만 이제 정의역, 치역 이런 걸 배웠으니까 정의역이 주어질 때도 한번 그려볼 거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정의역이 요거일 때 한번 그려볼 거야, 그래프를. 그럼 x가 마이너스 2에서 2니까 일단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뭐예요? 6이지. x가 2면 y는 마이너스 2지. 그러면은 얘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2,6을 지나고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겠지. 근데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2고. 직선을 쭉쭉 길게 그리면 안 돼요. 정의역 여기서 이미 끝났어. 여기까지만 그려야 돼. 그래프 그릴 때. 맞아요? 직선이라 불러요? 선분이라 불러요?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선분이지. 무한히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쵸? 길이가 한정된 건 선분이고 무한히 이어지는 게 직선이죠. 그런 거. 이렇게 선분이 되고 그럼 치역은 뭐가 되겠어? 자, 얘가 6이죠. 얘가 마이너스 2면 치역은 뭐야? 이보다 떨어갔고 얘죠. 맞아요? 그리고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 치역 같은 거는 항상 집합꼴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정의역, 치역이 다 집합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집합으로 표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누구나 뭐 방금 한 거죠, 사실.
자, 이 그래프는 얘를 어떻게 이 평행 이동한 거니?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얘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자, 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그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추계 방정식도 각각 알 거고. 자, 이거 봅시다. 자, 얘를 추계 방정식도 구하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얘 추계 방정식 뭐니? x는 마이너스 2의 분에 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축이죠. 그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야? 뭐 대입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인가? 맞아요. 그럼 그래프 그려봅시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고 x에다 0 넣으면 뭐 나와? 1, 여길 지나야 되지. 그럼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얘는 일단 추계 방정식 구해봅시다. x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3이지. 그럼 꼭지점은 2분의 3, 뭐 나오겠지. 2분의 3 대입하면 되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지. 그럼 뭐야? 계산하면 뭐니? 4분의 1인가? 뭐라고? 이거 아니야? 이걸걸? 아니야? 음수라고? 마이너스 4분의 11. 아, 4분의 6이구나.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11이에요? 곱하기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1. 예지. 맞아요?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고, 그치? 2분의 3, 4분의 11, 마이너스 4분의 11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그치? 위로 볼록이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아요? 되죠? 요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그 대표점 무조건 찍어주고, 절편 정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X축, Y축 표시해주고, 그 서술형이면, 그치? 원점 5 표시해주고, 요 정도는 해줘야 돼요. 알겠니? 다시 X축, Y축 1.5 표시해주고, 서술형 나오면, 그 다음에 대표점 뭐 찍어주고, Y절편 요 정도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대충 그려놓고 막, 요거 이렇게 해서 뭐 맞았어야 하면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얘는. 그 다음에 아까 그 1차 함수에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지? y축에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니? y는 ax 제곱에서 얘가 클수록 어떻게 되더라? 그치? 폭이 좁아진다. 이 정도는 기억나죠? 이것도 중3 처음 2차 함수 배웠을 때 했을 거야. 항상 시작은 y는 ax 제곱이 시작이다라는 거 알고 bx 플러스 c는 단순히 평행 이동만을 의미한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거 몇 개 해봅시다. 자,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고 3, 6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구해? 자,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3, 6을 지나니까 3, 6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6은 4a 마이너스 2고 그럼 a는 2가 되겠지. 그럼 식은 y는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2,0 마이너스 1,0에서 만나고 2차 함수가 x축과 여기서 만나고 또 y절편이 4다.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x 마이너스 그치? 자,
x축과 여기서 만난다는 거는 x에다 2 넣으면 0이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x에다 2 넣으면 0이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라는 거지. 그거는 뭐야? 그 방정식의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그 2차 방정식 기준으로 보면 최고차의 계수가 뭔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이거죠. 맞아요? 다시 봐봐. a가 0이 아닐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1이다라는 말과 반대로 2,0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2차 함수 생각을 했을 때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니?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똑같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근이 주어질 때 식 만드는 것과 식이 주어졌을 때 근 구하는 게 다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했어. 근데 이거 안 써먹었잖아. y절편이 4래. y절편이 4라는 거는 x값이 0일 때 y값이 4라는 거예요. y값이 0일 때 x값이 4라는 거예요. x값이 0일 때 y가 4니까 여기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죠. 얘가 4라는 거지. 그럼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럼 식은 그 2차 함수 식은 얘가 되는 거예요. 맞니? 2차 함수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렇게 절편, x절편이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졌을 때 2차 함수 구하는 거고 얘를 구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얘를 지나는 2차 함수. 세 점을 지나는. 어떻게 구해? 그치? y는 이렇게 놓고 다 대입을 해서 모르는 문자 3개, 식 3개니까 연립해서 ABC 구할 수 있지. 이런 거 비슷한 거 언제 구했지 우리? 원의 방정식이랑 비슷하게 생각해야 돼요.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이 주어지고 반지름이 주어지면 그냥 쉽게 구했지. 맞아요? 또는 반지름 주어지고 어떤 특정한 한 점 주어지면 대입해서 구했지. 표준형 놓고. 근데 그냥 서로 다른 세 점 주어지면 우리 일반형으로 놓고 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다시 원방식 구할 때, 원의 방정식 구할 때 그렇게 일반형으로 놓고 구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었어. 서로 다른 세 점 주어질 때는 무조건 그렇게 놓고 구해야 되고 마찬가지야.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세 점 놓으면 무조건 이렇게 구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표준형처럼 놓거나 꼭지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이해되죠? 그거 비슷해요. 원방이랑. 그 다음 절대값 그래프 좀 봅시다. 예를 들어 y는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뭔가 있긴 있을 거예요. 너희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실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긴 했어요. 우리 2차 함수까지만 배웠잖아.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긴 하고 자, 요거일 때 얘를 먼저 구해봅시다. 제일 쉬운 게 사실 이런 거거든.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V자로 짜려져. 그치, 봐봐. 얘가 만약에 fx가 1이면 얘도 그냥 1이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y값은 뭐야? 2죠. 다시 봐봐.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니 없니? 아, 있어요.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지. 얘가 음수 마이너스 100이야. 그럼 얘는 뭐야 사실? 100이죠. 그것만 신경 쓰면 돼. 다시 그럼 얘가 양수면 양수지. 똑같지? 그러면 양수면 똑같이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얘랑 똑같이. 양수도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거야. 그치? 근데 음수면 그게 양수로 나오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치? 이것도 막 외우면 안 돼. 그냥 뭐 절대값 나오면 x축 비트 잘라서 올린다 외우면 안 되고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 그때. 그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를 볼 거예요. 얘는 어떻게 그릴까? 얘는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려요, 쟤는? 뭐, 얘도 그려보고. 봐봐. 얘는 x가 양수면, 그럼 똑같지? 양수면 그냥 절대값 없어도 되잖아. x가 양수일 때, y축 기준 오른쪽일 때 그냥 똑같이 그리면 되죠. 그죠? 근데 이 f, 여기 자리에 음수를 넣을 수 있니? 여기 자리에 음수 절대 못 넣지. 여기에는 음수 넣을 수 있지만, 여기 음수 못 넣죠. 그 f에 음수를 넣은 요 값이랑 똑같게 만들 수는 없어. 그치? 얘가 1을 넣으나 마이너스 1을 넣으나 똑같지? 100을 넣으나 마이너스 100을 넣으나 이 값, y값은 똑같이 나와야 되죠. 여기 넣으나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되겠지. 돼요? 봐봐. x에다가 100을 넣으나 마이너스 100을 넣으나 어차피 값이 똑같을 거라고. y 값이. y가 마이너스 어떻게 나와요? y는 마이너스 상관이 없지. 예를 들면 자, 그렇지. 자, 모르면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얘가 1이고 얘가 2야. 요거야. 그러면은 f 얘는 몇이야 지금? 얘지. f는 몇이야? 5 마이너스. 응, 음수 나오잖아. 되죠? 이렇게 이해가 안 가면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얘는 뭘까? 예를 들어 이거 봅시다. 뭐 2분의 1을 넣었더니 1이 나왔어.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넣었어. 봐봐. x에다 2분의 1을 넣었어. 얘가 뭐예요? 얘가? y. 1이지. 그치? 다시 x에 2분의 1 넣었어요. 얘가 뭐라고? 1이지. 그럼 y는 뭐니?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지.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다시 여기서 얻은 식이 f2분의 1이 예를 들어 1이라고 식을 얻었어. x에다 이제 2분의 1을 넣어보는 거야. 2분의 1 넣었어. 얘가 뭐라고? 1이죠. 그럼 y는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죠. 그치? 여기까지는 했어. 근데 x에다가 만약에 2를 넣었어. 그럼 f2는 뭐야 지금? 얘지. 여기다 2를 넣어봅시다. 얘가 뭐라고? y값 뭐니? 없죠. 그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는 값을 못 가져.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생겼지? 그 얘는 이렇게 되겠지? 똑같이. 이해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겼어. 얘도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음수 못 갔죠? 값을 못 갔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때그때 생각하면서 해야 돼. 외우면 안 돼. 또 있어. 굳이 그리자면 또 있어. 이 정도는 잘 나오진 않는데 이런 것도 있어. 자, 얘는 어떻게 몰라죠. 얘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자, 절대값은 항상 가장 기초부터는 절대값은 이 절대값 안이 0보다 크냐 작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줘. 그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절대값이 0보다 클 때 해보고 작을 때 해보는 거 원래는. 그럼 둘 다 절대값이 이제 0보다 클 때 하면 뭐야?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지. 그럼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제 몇 사분면일까? 1사분면이지. 그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그냥 y는 fx랑 똑같잖아. 그 1사분면일 때는 그냥 y는 x 저거 그리면 돼. 이렇게 생겼겠지. 저거 똑같이 그리면 되잖아. 1사분면일 때. 여기까지 이해되니? 되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 아까 봤잖아. x가 0보다 작을 때는 y축 대칭해서 그리기로 했지. 맞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 다음에 아까 했어. 봐봐. 여기서 했지. 만약에 y가 100이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100도 돼야 되잖아. 이거 100이야. 그럼 y가 100도 되고 마이너스 100도 돼야 되지. 이거 만약에 1 나왔어. 그럼 y는 뭐야? 풀마 1이잖아. 양수가 나왔어. 그럼 음수값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돼요? 요 정도까지 이해되면 뭐, 거의 다 이해된 거라고 봐도 되고, 이거까지는 거의 안 나와. 뭐, 많이 나와봐야 한 요 정도? 요것도 거의 잘 안 나오고. 근데 요거는 완벽하게 알아야지. 그죠? 그 다음 뭐 쉬운 건 사실 요거거든? 제일 쉬운 거는 사실 y는 x, y는 절대값 x 이런 거. 이거 어떻게 그려? 그냥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x 그리면 되잖아요. 그치? 맞아요?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 얘는 뭘까? 얘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봐봐. 원래는 x 1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는 거긴 하지만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평행이동한 거잖아. x축 방향으로. 이해돼요? 이런 것도 돼야 돼.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나오지. 이런 거. 이런 것도 나오면 이제 몇 번 뭐 해보면 되고, 자세한 건 좀 더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 가우스 그래프.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우함수라는 게 있고 기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얘가 우함수라고 하고, 얘를 기함수라고 하고. 자, fx랑, 마이너스 fx랑 똑같다라는 건 뭐냐면, 이러면 안 되죠? 뭐야, 요거지. 얘가 뭐냐면, x에다가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거나 똑같고, 2를 넣거나 마이너스 2를 넣거나 똑같다 이거죠. 1을 넣으면 f1이랑 f-1 똑같이. 2를 넣으면 f2, f-2 똑같이. 그럼 걔는 요거거든? 0을 넣으면 뭐야? f0이냐 f0인 거고 크게 상관이 없지. 얘는 요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y축 대칭이 돼야 되지.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거나 똑같아야 되고 2를 넣거나 마이너스 2를 넣거나 똑같아야 되고. 그치? 우함수라는 게 이제 y축 대칭이라는 거예요. 알겠니? 기함수는 뭐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점 대칭. 1을 넣어서 예를 들어 1을 넣어서 1이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그냥 넣어봐. 아무 숫자나 넣어봐. 뭐 2 넣어봐. 얘가 돼야 되지. 2를 넣어서 만약에 5라는 값이 나왔어. 그럼 얘가 5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5라는 거지. 맞아요? 그 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서로 반대값을 넣으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얘는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는 거야. 얘는 y축 대칭.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 우함수, 기함수부터 다시 해줄 거고,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 이런 함수 표현법이 되게 계속